안녕하십니까. 강 팀장입니다. 이번 달은 목조주택 골조 공사에서 OSB와 타입에 그 다음에 집보도 셀프 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전원 속의 내 집의 칼럼에 실린 원고이고요. 그걸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. OSB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입니다. 골조가 다 끝나면 OSB를 붙이게 되는데 주요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기밀성 확보이고 단열재를 넣기 전에 기밀성 확보이고 두 번째는 건물이 횡압력을 받았을 때 횡압력이 옆으로 집을 찌그러뜨리는 힘이 발생하거든요. 그거에 대한 저항력이 이 합판에서 나옵니다. 그 두 가지 기능을 이 합판이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웨스비 시공은 좀 확대해서 볼게요. 음, 이 USB 합판에는 이 못으로 64mm 못으로 고정하게 되는데요. 테두리는 최대 15cm를 넘으면 안 되고 그리고 가운데 이 USB 라인이 인쇄되어 있습니다. 이 라인 따라 30cm 이상 벗어나면 안 됩니다.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지 더 촘촘히 박아도 상관없습니다. 최대 벗어나면 안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이 OSB와 OSB 사이의 간격을 3mm 이격하거나 합판 클립을 2개 이상 넣어야 된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. 이 점을 꼭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. 목재는 습기에 의해서 불거나 줄거든요. 부피가. 이렇게 늘어났을 때 그거를 중간에 이 이격 거리가 있어야 그 부분만큼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고 딱 맞물려 있으면 어, 자굴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합판이 꿀렁꿀렁하게 부푸는 현상입니다.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렇게 3mm 이상 3mm 이격을 해야 된다. 이격 방법에는 합판 클립과 못으로 사이에 이렇게 임시 고정되어 있다가 시공 후 이렇게 박아 놓거나 빼면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지붕 같은 경우는 레프터 3개 이상은 꼭 걸쳐야 되며 이 벽은 스터드 3개 이상이 걸쳐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2개만 걸치는 합판 쪼가리는 안 된다는 뜻이죠. 그래서 꼭 3개 이상은 걸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는 이 밑에가 온장으로 시작되면 그 윗장은 반장으로 시작돼야 됩니다. 이 같이 또 온장으로 하게 되면 이 끝나는 점이 같아서 이 합판이 갖고 있는 그 횡압력을 100% 발휘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원장으로 시작됐으면 반장으로 다시 윗장을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또 건축주께서는 그걸 점검해야 되겠죠. 네.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. 언제 개발되었고 테두리에 어떠한 못을 몇 미리 간격으로 이렇게 고정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칼럼의 이번 영상의 가장 핵심은 이 내용인데요. 집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그 OSB 식 합판 타입의 기능이 있는 그 합판에 대한 그 이름이 그 상품명이죠. 그 집 시스템입니다. 개발된 지는 미국에서 한 20년이 됐는데 국내에는 들어온 지가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된 제품이라는 뜻이죠. 구성은 집보드와 집포드로 집 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못으로 고정하는 그 매뉴얼은 OSB와 같고 건축 쪽에서는 집 테이프 전용 집 테이프와 이 집보드를 사용하는 유무를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OSB는 이렇게 표면에 라인으로 인쇄됐는데 그 집보드는 이게 점으로 해서 못 박을 위치를
인쇄되어 있습니다. 이 면에 이 초록색과 이 초록색 부분은 타이백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예, 집 시스템의 가장 장점인 OSB와 타입의 기능이 합쳐진 이 보드를 할 수 있죠. 이런 보드를 집보드와 집 테이프를 합쳐서 집 시스템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시공하는 것을. 음, 이거를 추천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. 처음에 10여 년 전에 저도 이게 수입됐을 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. 그런데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저희 집 근처, 저희 사무실 근처에 이 목재상이 있는데 거기 임시 사무실을 집보드로 했거든요. 이거는 이게 마감재가 아닙니다. 이 마감재가 아니고 여기다 이제 그 간격을 띄어서 이렇게 외장재를 붙이게 돼 있는데 거기 임시 사무실이다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집보드만 하고 이렇게 임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 사무실이 7, 8년이 됐거든요. 그런데도 수많은 자외선과 비바람이 왔는데도 이게 그 이 뭐지 구조적 문제와 이렇게 이 집보드가 생생한 걸 보고 와 이거 진짜 내구성이 엄청 좋구나. 그리고 저희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나무 상자를 이 집보드로 만들어서 몇 년 동안 그 실외에 꺼내 놓아 보았거든요. 그런데도 습기에 대한 저항성이 탁월했고 전체적으로 또한 손상도 없었습니다. 약간 빛바랜 정도? 와, 이거는 정말 너무 혁신적인 제품이다. 그래서 이 캐나다에 있는 친구가 그 목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도 얘기를 나눴었는데요.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도 이리로 넘어가고 있다. 특히 이 중 중형 이상 이게 아주 저가를 제외한 집에서 집보도 시공이 늘어나고 있다. 그렇게 이렇게 조언해 주더라고요. 국내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확산되면 약간의 누수도 이렇게 어느 정도 그 하자가 바로바로 생기지 않고 목주택 수명을 급격히 늘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음 장을 넘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집보드에 우레탄 폼이 붙어 있는 제품인데요. 두께도 다양합니다. R3부터 R12까지 있는데 이 제품은 아직 국내에는 수입이 되지 않고 있고요. 어, 단열 성능이 모자란 뭐 슈퍼이나 아니면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단열값 인슐레이션으로 모자랄 때 이 제품을 쓰면 그 성능이 충분히 나오리라 생각되고요. 국내에도 빨리 수입돼서 고단열 집에 사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집보드가 시공된 사례인데요. 저희 현장입니다. 그래서 시공할 때 너무 좋았고 이렇게 타이백을 하면 그 못자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 레인 스크린 하기가 어렵거든요. 근데 이 집보드는 못자국도 다 보여서 이 시공의 편의성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웨더 로직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. 이 캐나다 LP사에서 개발했는데요. 이것도 일종의 집보드인데 다른 점은 색상만 다르고 성능과 기능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타이백에 대해서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요. 집보드를 권장하지만 차선책으로 OSB와 타이백을 시공한다면 그럼 어떤 타이백을 써야 되는지가 중요하죠. 타이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일반적인 타이백과 주름이 있는, 여기 사진이 나와 있네요. 주름이 있는, 그리고 엠보싱, 플라스틱 이게 돌기 1, 2mm가 되는 돌기가 군데군데 이렇게 무수히 박혀 있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. 근데 필자가 사용해 본 결과 일반 타이백은 추천하지만 주름이 있거나 이 돌기가 있는
타이백은 추천하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첫째 그 국내는 습한 지역이어서 그 외장재와 이 타이백 사이가 15mm 이상 그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름과 돌기로는 1, 2mm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의미가 없고 그리고 그 주름과 돌기로 인해서 창틀에는 그 테이프 방수 테이프 3M 테이프를 붙이게 되는데 오히려 잘 붙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누수의 원인만 제공할 뿐, 아, 왜 그 제품을 써야 되는지 국내에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면 왜 신자재인데 이런 제품이 개발됐느냐? 그것은 미국의 텍사스 같은 경우는 엄청 건조한 지역이거든요. 여기서는 레인 스크린 간격을 2mm만 두어도 그 OSB가 상하지 않습니다. 건조한 지역이어서. 거기에 맞는 제품이라는 거죠. 건조한 지역에 맞는 제품. 근데 우리나라는 습한 지역에 해당돼서 이 제품은 맞지 않는다.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일반 OSB를 사용할 거면 일반 타이백을 써라.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네. 타이백은 일반적인 타카로 고정하게 되는데요. 1010 타카라든지 1022 타카. 그렇습니다. 이거는 뭐 시공자는 알아야 되고 건축주는 몰라도 됩니다. 예. 그리고 좀 그 타이백의 시공에 대한 좀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어, 이 사진은 OSB에다가 이 실리콘을 끊김없이 이렇게 발라놓은 상태이거든요.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OSB와 타이백 사이에도 벌레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나중에 다음 칼럼에서 이 레인 스크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거기에도 그 버그망이 있거든요. 근데 거기로도 들어가지만 이 OSB와 타이백 사이로도 들어갈 수 있으니 이렇게 실리콘을 바르고 그 실리콘 바른 자리에 타카로 고정하면 1, 2mm도 그 공간이 없어서 미세한 벌레들도 들어갈 수 없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공하면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건축주께서 점검해야 되는 사항은 OSB 시공 같은 경우는 63mm 못, 테두리 못의 간격은 15mm 내 촘촘히 박아야 되고 중앙은 30cm, 합판과 합판 이격은 3mm 아니면 합판 클립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집 시스템 매도로직은 전용 테이프가 있습니다. 이 회사에서 같이 나오는 그 테이프를 사용해야 되고 타이백은 주름 호는 돌기가 없는 일반적인 타이백을 사용해야 되며 타이백 겹침 규정은 옆으로는 1m, 상하로는 10cm 이상이 되어야 된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네, 칼럼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는 시공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. 예, 이거를 좀 설명드리면 1층 건물이었는데요. 스터드에 그 스터드와 반대되게 옆으로 이게 OSB를 눕혔고 OSB를 최고 상단 더블 탑 플레이트까지 붙여 넣었죠. 그렇게 한 이유는 벽과 이 더블 탑 플레이트가 이 그 레프터 석가래하고 결속이 되어 있잖아요. 그거를 같이 잡아주게 하기 위함입니다. OSB 이제 테두리에 엄청난 많은 못을 박을 텐데 같이 잡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 지붕도 같이 그 맞물려 있을 수 있어서요.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오지 않고 위로 이렇게 바싹 붙여서 이렇게 못으로 결속하였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중간은 3mm 이격을 하고 그다음 합판을 켜서 이렇게 고정하면 되겠죠. 네, 거기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을 좀 설명드릴게요. 그리고 네, 여기는 지붕을
그 시공하는 영상인데 OSB 그 지붕 같은 경우는 이 OSB 간격 사이에 3mm 이격을 해야 되는데 합판 클립을 추천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방수 시트를 하게 되는데 이 발을 밟거나 하면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그 이 못 두께가 3mm입니다. 못을 임시로 박아 넣었다가 합판을 올려놓고 고정하고 그 못은 떼버리든지 그냥 여기다 박아 놓고 넣으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격을 해라, 그것을 나타내는 클립을 영상입니다. 사용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. 네, 어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이 집보드의 중요성과 이번 후에는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